지난 농구 월드컵에서 세계 팀들을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힘으로 올림픽 진출 티켓을 따낸 일본 대표팀이 오늘 열린 호주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평가전 일정을 출발합니다. 아직 NBA 리거인 와타나베와 하치무라는 합류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홈팬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는데요. 비록 호주 또한 자국 리거들로 로스터를 구성하긴 했지만 카와무라 유키와 토미나가 케이세이 등 일본 스타들을 보는 것만으로 오늘 경기는 심심해진 농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매치업이었죠. 호킨슨의 안정적인 훅샷으로 가볍게 첫 득점을 기록한 일본은 카와무라 유키의 헤지테이션에 이은 야투로 리드를 잡아나갑니다. 170에 불과한 단신이 호주 장신들을 헤집어놓고 있네요. 다만 1쿼터에 눈에 띈 선수는 오히려 토가시 유키였고 오펜리바에서 나온 찬스를 탑에서의 3점으로 연결시킨 그는 팀 내 최단신임에도 220 선수 앞에서 파울 유도까지 해내며 1쿼터에만 어렵지 않게 8점을 기록해내는데요. 여기에 일본은 토미나가 케이세이의 경기 첫 3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리드폭을 가져갔고 이 장면은 특별 해설로 초대된 와타나베를 흐뭇하게 만들더니 そして富永早くボールを運んでそしてスリー距離がある決めた2本連続 슛감을 잡은 케이세이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백투백 3점을 터뜨립니다. 이런 폭발력이 그를 일본의 커리라고 부르는 이유겠죠. 그렇게 일본은 케이세이의 쇼타임 속에 12점 차로 앞서갑니다. 자국 리거만 모였다곤 하나 아시아 최강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호주는 자신들의 장점인 높이 우위를 활용하며 격차를 좁혀나갔고 이 구간에서 연속 득점을 몰아친 프롤링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으나 일본은 특유의 끈질긴 압박 수비로 흐름을 뺏기지 않더니 속도에서도 유리한 모습을 과시하며 일정 차이를 사수합니다. 이 무렵 호주의 고민은 높이 대비 부족한 외곽 생산력이었고 이때 카와무라 유키가 수비를 흔든 직후 에이패스를 찔러줍니다. 2쿼터 초반의 기세를 유지하지 못한 호주는 타임을 신청하고도 상대의 프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허무한 실책을 범해버렸으나 일본의 지나친 압박 수비가 자연스럽게 팀 파울로 이어지면서 두 팀은 서로 달아나지도 쫓아오지도 못하는 양상을 이어갔죠. 그러던 중 1쿼터를 지배했던 케이세이가 코트에 들어오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또 하나의 외곽포를 성공시켰고 호주는 분명 오펜 리바운드에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도 케이세이 한 명을 막지 못하며 좀처럼 모멘텀을 잡지 못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페인트존을 공략한 호주는 추격을 이어나갔고 케이세이가 초고각 플로터까지 추가하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으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야마노우치가 쓸데없는 반칙을 저지르며 결과적으로 호주는 전반전을 9점 차로 따라붙고 종료합니다. 케이세이가 활약한 일본이 코트 주도권을 지키긴 했으나 파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여지를 줬다 볼 수 있었죠. 일본 입장에선 후반전에선 보다 확실하게 달아나야 했고 바바 유다이의 리버스 레이업은 꽤나 멋진 장면이긴 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일본의 후반 출발은 그리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스 게임이 살아난 호주는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갔고 호킨슨이 바깥으로 밀리는 건 홈팀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설상가상 바바 유다이의 공격자 반칙까지 나오면서 일본은 경기 시작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지는데요. 이때 카와무라 유키가 고각 플로터를 성공시키며 고구마같던 홈팀의 후반 공격이 활기를 띠나 했지만 이미 코트 분위기는 호주에게 급격히 넘어온 모양새였고 상대의 턴오버마저 이끌어낸 원정팀은 투포제션 승부를 만듭니다. 이제 일본의 여유있던 리드폭이 모두 사라진 시점. 그러자 홈팀은 전반전 맹활약한 케이세이를 꺼낸 데 이어 기습적인 프레스 수비로 트래블링 턴오버를 유도하는데요. そして富永にボールが渡ってホーキンソンへまたインサイドよく打ちましたね。富永ホーキンソンの連携ですエンドワンですね。はい 그리고 케이세이가 자신에 대한 견제를 패스로 풀어내면서 4점차까지 쫓겼던 일본은 1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반면 외곽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은 호주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고 토미나가 케이세이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오펜스 파울을 유도합니다. 오늘 그는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이름값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에 1쿼터에 분전했던 토가시 유키의 훅샷까지 들어가며 일본은 순식간에 두 자릿수 우위폭을 되찾습니다. 물론 호주가 이대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는데요. 팀 내에서 가장 분전하던 프롤링이 엔드원을 얻어내면서 그는 3쿼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0점을 기록했고 3쿼터가 3점 차로 끝나면서 두 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일본이 전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홈팀은 4쿼터를 카와무라의 과감한 드라이빙 레이업은 물론 유다이의 스틸에 이은 원맨 속공 마무리로 깔끔하게 출발했고 프롤링이 골밑을 폭격한 호주도 접전 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카와무라는 기껏 중요한 자유투 3개를 얻어내고도 2개를 놓치며 아슬아슬한 리드폭을 벌리지 못하더니 곧바로 쓸데없는 반칙마저 범하며 아쉬운 모습을 이어나갑니다.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카와무라의 부진은 안타까웠죠. 다시 포제션을 따낸 호주는 엔드원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두 팀의 경기는 1점차 초접전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설상가상 만회에 나선 카와무라는 턴오버를 저지르더니 이를 놓치지 않은 호주는 마침내 역전을 만드는데요. 하지만 바바 유다이와 호킨슨의 투맨 게임이 메이드되며 대역전 패배 위기에 놓인 일본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었고 호주가 엘리자 페퍼의 3점으로 빠르게 재역전을 만들자 직전 좋은 패스를 선보였던 유다이가 응수하는 3점을 터뜨립니다. 어느덧 포제션 하나가 소중해지고 있는 서로의 승부. 후반에 부진하던 카와무라 대신 들어온 토가시 유키가 3점을 성공시키며 일본은 어떻게든 리드를 사수하나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건 역시나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수비에 성공하고도 세컨 득점을 연이어 내준 홈팀은 어려움에 빠졌고 계속된 3점 위주 공격 또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반대로 호주 입장에서는 약속의 4쿼터를 만들고 있는 순간 슈퍼클러치가 다가오자 일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케이세이를 꺼냈고 그는 투입과 동시에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주더니 이후 요시이가 45도 지역에서 추격의 3점을 성공시키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일본은 희망을 이어나갑니다. 다만 여전히 유리한 쪽은 투포제션 차로 앞선 호주였고 이때 터진 케이세이의 오펜스 파울은 꽤나 치명적이었죠. 이 장면은 공격권 하나가 절실한 일본에게 안타까운 순간 그러나 포기할 수 없던 그들은 바바 유다이의 컷인 레이업에 이어 빠르게 자유투를 얻어내며 꺼져가던 가능성을 회복하는데요. を考えると2人でいきます。はい。オーストラリアに攻められたとしてもですね、トラベリングですかね。張本と馬場この2人で仕掛けたプレッシャー。 순식간에 2점 차로 따라붙은 일본은 트래블링마저 만듭니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동점 혹은 역전이 가능한 포제션. 승패를 떠나 첫 평가전부터 슬램덩크를 찍고 있네요. 관건은 과연 누가 이 부담스러운 공격을 맞느냐는 것이었고 からどこに出すか富永前を向く倒される笛が鳴った日本フリースローです 여기서 상대 파울을 얻어낸 케이세이가 클러치 자유투를 획득하더니 이것이 모두 들어가며 일본은 극적으로 스코어 타이를 맞춥니다. 역전승이 눈앞에 있던 호주에게 주어진 시간은 27초. 아무래도 유리한 쪽은 공격권을 소유한 원정팀이 분명했고 なんとしても守りたい日本富樫が懸命に追うがどうだここでスリーが来たオーストラリア 미치 노턴의 위닝 3점 시도가 절묘하게 림을 통과한 반면 토가시 유키가 던진 회심의 동점 3점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의 너무나도 매서웠던 마지막 추격은 그렇게 종료됩니다. 이 와중에 토가시의 장거리 3점 버저비터가 림을 통과했으나 승부를 바꾸기엔 이미 늦은 시간대였습니다. 결국 홈팀 일본은 한때 두 자릿수로 앞서가는 데 성공하고도 리바운드 약점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부재로 역전패를 당했죠. 아직 하치무라와 와타나베가 합류하지 않긴 했으나 호주가 자국 리거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패배인데요. 바로 내일 두 팀의 리턴 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일본이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